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 옛날 컴퓨터 살리기 중입니다. 예. 엉클준이 인텔 코어 i 시제 1세대 옛날 컴퓨터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CPU는 열이 엄청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엉클준이 4열 히트파이프 4개짜리 공랭 쿨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불도 있네요. 옆에 보면 잔잔바리들이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잔잔바리들이 왜 나가 떨어졌냐? 이 CPU가 열을 엄청 발생하는 CPU이기 때문입니다. TDP 130W를 자랑하는 오늘 1세대 CPU 중에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 CPU 중에 가장 가성비 끝판왕 1세대 중에 CPU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은 i7 960입니다. i7 960은 여기 보면 X58 프로라고 적혀 있죠. 이 보드는 기가바이트 아니고요, 아수스 아니고요. 그럼 또 뭐가 있죠? MSI MSI 글자가 어디 박혀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스타일로 봤을 때 푸르스름한 게 MSI 같죠? MSI X58 프로입니다. 이 X58 프로는 역광이라서 저쪽은 안 찍히네요. MSI X58 프로는 여기 보면 설명이 또 돼 있어요. 여기 근처에 가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어 7 옵티파이드 i7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또 메모리 슬롯이 6개예요. 3채널이라 그러나요, 이거? 그렇고 어쨌든 되게 괜찮은 보드입니다. X58 보드, X79 보드 전에 X58이 있었죠. 그 X58 LGA 1366 소켓에 꽂혀서 i7 960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그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그 대기방에서 무려 36f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방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온도도 66도. 확실히 CPU 온도가 66도 정도네요. 공냉 4열 공냉 쿨러의 그런 역할이죠. 아주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공냉 쿨러입니다. 그리고 사용률은 50%대이고 GPU는 93, 4% 대기방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또 성능의 CPU, GPU 조합입니다. 일단은 뭐 대기방이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인기 앱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CPU가 또 오버클럭이 됐어요. CPU가 오버클럭이 돼가지고 4기가 오버클럭이 됐습니다. 무려 4기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또 어떻게 보면 배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배그 하려면 요 정도 준비하면 아쉽지 않겠다. i7 960입니다. i7 960이 왜 가성비냐? 중고 시장에 2만원이면 업어올 수 있습니다.
2만원. 그리고 이 보드가 한 X58 보드가 많이 싸졌어요. 예, X58 보드가, 예, 정식 그 메이저 보드도 5만원, 예, 아래로, 예, 살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싸졌죠. 3만 5천원 정도면, 예, 중국에, 예, 또 X58 보드도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드를 좀 싸게 사면 3만원 정도에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쉽게 살려면 5만원 정도 줘야 되고, 만약에 3만원에 보드를 샀다, X58 보드. 그리고 CPU를 2만원에 샀다, 그러면 5만원이면, 예, 배그가 돌아가는, 예, 배그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예, 배그가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FHD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예, i 시리즈 1세대, 예, 그런 CPU를 탑재한, 예, 예,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5만원. 예, 5만원이면 싸죠? 예, CPU하고 메인보드 5만원. 와, 배그가 사실 제가, 예, 훈련장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예,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달라요. 얘가 지금 CPU가 또, 예,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합니다. 예, 예, 대단하죠? 멀티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예, 성능은 2세대 i 시리즈 2세대 2600K랑 비슷합니다. 예, 조금 딸리는지만 그래도 오버클럭킹 능력도 있고 4기가까지 오버클럭킹도 되고 2500K까지는 안 되고 2500하고 2500K 중간쯤 2500보다는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 2500은 오버클럭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오버클럭킹이 됩니다. 그래서 4기가까지 오버클럭킹 하면 얼추 샌디 브릿지 2세대 i7 2500하고 2500K 중간쯤 되는 성능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정말 5만원이면 예, 배그가 어쨌든 다 까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배그가 어쨌든 돌아가는 답답하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엉클준이 튜닝을 이렇게 이런 쿨러도 바꿔가면서 테스트했고요. 이게 또 그래픽카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픽카드는 660 GTX 660 GDDR5 2기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능이 딱 맞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배그에서 성능을 봤을 때 CPU 5, 60%에 GPU 94%, 뭐 90% 이상으로 또 이렇게 100% 가까이 또 성능을 발휘해주는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말했던 100대 50, GPU 100, CPU 50,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카드 GTX 660 2기가 모델입니다. 660. 660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750 Ti와 동급이고요. 배그를 꽤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의 GPU입니다. 실제로 배그 게임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상당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i7 960 들어왔다는 거가 얘가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돼서 4코어 8스레드라는 거, 또 오버클럭킹 4기가까지 때렸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메모리도 빼먹을 수 없네요. 메모리 1333 메가헤르츠 4기가짜리 4개 4416 16기가 최초 16기가를 장착해 봤습니다. 엉클준 옛날 컴퓨터 살리기 위해서 16기가 DDR3 메모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2기가로 올라갔어요. 2기가, GDDR5 2기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QHD를 넘었어. 또 4K를 한번 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X58 아주 히트작이죠. 예, X79, X99, 예, 땅땅땅 제온 시리즈 받쳐주는 보드로, 예, X58, X79, X99, 예,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예, 칩셋 명이고요. 예. 하지만 얘는, 예, 특이하게 또 제가 아, 1366, 예, 1366, LG 1366 요 소켓이거든요. 예, X58 보드가, 예, 그래서 제가 제온 X 5650, 예, X5650을 한번 끼워봤거든요, 여기. 근데 얘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 i7, 960만 인식하고. 그래서 얘를 그냥, 이 보드는 그냥 i7 960으로 그냥, 예, 줬습니다. 되게 좋은 보드인데, 이 전원부도 빠방하고, 예, 여기 보면 전원부도 되게 빠방해요. 전원부도 빠방하고, 예, 또 8핀이죠. 8핀 CPU 보조 전원도 있고, 전원부도 빵빵하고, 예, 되게 오버클럭킹도 잘 되는 그런 보드인데, 재온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꽂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재온 56, 예, 5650은 다음번에 제가, 예, 순서로 지금, 예, 쟁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이 좋은, 예, X58 보드는, 예, i7 960용으로, 예, 낙점이 되었습니다. 예, 뽕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쿨러도 튼튼실한 거, 달아줬고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한번 또, 요 놈을, 예, 케이스에다가, 예, 여기도 커요, 보드가. 그래서, 미들 타워 케이스에다가 또,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앙클 존입니다. 하하. 아. 앙클 존이 또, 예. 인텔 i7 960, 예. iCIES 1세대, 예. i7 CPU를 탑재한, 예. 완본체, 예. PC를, 예, 조립을 했습니다. 아, 참. 정말 이거 조립하면서, 예, 예, 다시 한번, 예, 어, 뭐랄까, 컴퓨터 조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과정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또 하나씩 하나씩 또 해내고 있습니다. 예, 딱 보기에도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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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가 좀 높죠. 예, 쿨러가 높아요. 이렇게 보면 쿨러 위쪽에, 예, 히트 파이프 꼭지 부분이, 예, 튀어나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벤치로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가지고 그 쿨러가, 예, 고장 나버렸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자른 그 틈으로 이렇게 냉매가 쫙 다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쿨링 기능이, 예, 어떻게 보면 쿨링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사실 이런 타워형 공냉 쿨러가 공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공냉 반 순냉 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액체가 여기 히트 파이프 안에 냉매 액체가 있잖아요. 액체가 뜨거운 데서 증발되면서 다시 이 타워를 올라와서 차가운 데서 식어서 다시, 예, 내려가고, 이게 순환되면서, 그 냉장고의 그 냉매가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냉매는 액체잖아요. 예. 액체가 기화되면서, 예, 열을 이 알루미늄, 예, 히트 싱크로 열을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히트 파이프 있는 이 공냉, 예, 타워형 쿨러는, 예, 반은, 예, 순냉이고 반은 공냉이에요. 예. 예. 당연히 팬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예, 히트 싱크를, 예, 식혀주니까 거기 안에 있던 냉매들이 다시 차가워져서, 예, 다시 뜨거운 열이 있는 곳에 열을 또 빼앗아 갈 수 있는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그 작동 원리를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작동 원리를 이론상으로는 배우잖아요.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기계공학하다 보니까 열역학, 뭐 이런 열 전달 이런 시간에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리를 잘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때 이 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렸냐면, 이 꼭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선택을, 아주 어떻게 보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한번, 제의 그런, 뭐랄까요, 그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 예, 박사도, 예, 뭐 영양학 박사도, 예, 요리를 못할 수도 있고 한번, 예, 그리고 뭐 의사도, 예,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방심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이런 그 장치들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다 생각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사실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은 여기 안에 있는 부품들이 어떤 부품들이 쓰이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컴퓨터에 있으니까 쓰고 화면 뜨니까 보고 뭐 소리 나오니까 듣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뭐 사용자들은 그 안에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모르고도 잘 쓰잖아요. 예, 뭐 또 제 그 컴퓨터 조립에 그 어려웠던 점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새길로 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택은 이걸 자르지 않고 이 꼭지, 이 히트 파이프 꼭지를 자르지 않고 여기 덮는 케이스 그 부분에 구멍을 만드는 그걸로 이 케이스 뚜껑이 안 닫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i 시리즈 1세대 i7 여기 안에 들어있는 960 CPU를 가지고 완본체 PC를 만들어 봤는데요. MSI X58 프로 메인보드입니다. X58 칩셋을 쓴 거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660 2기가 GDDR5 2기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PCI Express 2.0을 지원하고요. DDR3 메모리를 또 지원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성능이 현역 수준의 성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형 히트파이프 4개짜리 쿨러를 쓰게 된 이유도 이 X58 보드가 오버클럭킹을 아주 잘 지원하는 전원부도 빵빵하고 CPU 전원부도 빵빵하고 그런 오버클럭킹 지원을 잘 해주는 그런 X58 MSI 보드이기 때문에 CPU가 i7 960 CPU가 오버클럭킹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1세대는 보드만 받쳐주면 오버클럭킹이 좀 되는 그런 CPU죠. 뒤로 가면 이제 K 버전이 K라는 그런 이니셜 붙은 그런 CPU들이 좀 오버클럭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1세대 뭐 인텔 코어 2, 두오 코드 이런 CPU들은 보드의 상황에 따라서 오버클럭킹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드에 MSI X58 보드에 시모스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시모스에서 MSI에서는 이때 당시 2010년도 정도 시기인데요. 그 시모스에서 오버클럭킹은 셀 메뉴라고 셀 메뉴 안에 들어가면 오버클럭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건드렸던 게 이 베이스 클럭, 베이스 클럭. 이게 베이스 클럭 뭐 비슷한 말로 FSB 프리퀀시 뭐 이런 비슷한 몇 개의 그런 용어들이 각각의 그런 제조사에 따라서
에,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처음에 130 정도였는데 디폴트 값이 걸렸는데 제가 160 정도로 올렸어요. 터보 부스트를 켰고요. 그래서 수정된 코어 프리퀀시가 3840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4기가 정도로 오버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베이스 클럭을 제가 160으로 좀 올려서 설정을 했고요. 또 이것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합니다. 160도 했다가 165도 했다가 170도 했다가 근데 그 부팅이 되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클럭을 맞춰줘야 돼요. 너무 올리면 블루 스크린, 윈도우즈 10에서 블루 스크린이 떠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CPU가 오버클럭하면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여기 처음에는 뭐 쿨러를 좀 그냥 일반 쿨러를 썼다가 뭐 히트파이프 2개짜리 또 쿨러를 썼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히트파이프 4개짜리 타워형 쿨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60을 맞춘 거예요. 베이스 클럭을. 베이스 클럭 160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리 레이시오 곱하기 보면 몇 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가 디폴트인데요. 오토보다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높은 디램 프리퀀시를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현재 디램 프리퀀시가 수정되어서 1600 메가헤르츠로 설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본체에 꽂은 그 메모리는 DDR3 1333 메가헤르츠 메모리인데요. 1333 메가헤르츠 메모리가 뭐 1600 메가헤르츠는 기본으로 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드에서 지원하기만 하면 메모리는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오버가 되더라고요. 메모리 오버를 1600 메가헤르츠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는 언코어 프리퀀시 이렇게 적혀 있는. 나머지는 안 건드렸어요. 여기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카드 쪽하고 메모리 버스 쪽이죠. 버스 쪽 메모리하고 CPU 간의 버스 PCI 익스프레스 프리퀀시를 한 10% 정도 올렸어요. 원래 100이었는데 110.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꾼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PCI 익스프레스 버스 스피드와 한 10%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오버클럭킹을 좀 했고요. 1600 메가헤르츠를 했고요. 그리고 터보 부스트를 키면서 베이스 클럭을 오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기가 정도 들어가서 보면 CPU 테스트에서 확인해 보면 4기가 정도 오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 안 하고 그냥 윈도우즈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i7 960을 장착한 완본체 PC는 지금 쭉 이제 성능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CPU 이슈로는 멀티 성능이 아주 높은 이유가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4코어지만 8스레드입니다. 4코어 8스레드. i7 960 4코어 8스레드.
i7 960의 성능은 에, 샌디 브릿지 2600과 2600K의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600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오버클럭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600K랑 비교하면 2600K도 오버클럭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00과 2600K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7 샌디 브릿지 CPU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오버클럭킹 해서 써보니까 딱 느낌이 2600K를 썼을 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돌아가는 성능적인 부분이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2600K를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좀 뭐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하드웨어 모니터하고 CPU Z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는 이제 저는 온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온도를. 코어 온도. 코어 온도가 사실 기쿨이나 히트파이프 2개짜리 쿨러를 썼을 때는 40도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거의 50도, 60도 때 그냥 아이들 타임에서도 CPU 코어가 50도, 60도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버클럭킹을 여기 보면 4기가 올라오죠. 4.1 수치가 보면 여기 성수가 바뀜에 따라서 4.1까지도 오버클럭킹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 타임의 온도가 50도, 60도가 됐었어요. 기본 쿨러라든지 좀 약한 구리 히트파이프 2개짜리 쿨러를 썼을 때는 한 60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아이들 타임에. 그런데 여기 히트파이프 4개짜리 타워형 쿨러를, 공랭 쿨러를 달고 나면서 이제 40도대로 온도가 착해졌어요. 그리고 벤치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사양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인텔 코어 i7 960 TDP가 130W로 높아요. 그래서 쿨러도 좀 센 걸 달아줘야 됐어요. 그냥 기본 쿨러나 좀 약한 쿨러를 달았을 때 뜨거운 열기가 테스트 베드에서 얼굴로 막 오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런데 타워형 쿨러를 달고 난 다음부터 그게 해결이 됐어요. 확실히 투자를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성능을 뽑아내려면. 쿨링 이슈가 좀 요즘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AI 쪽 이런 개발 쪽에서도 블룸필드 욕구 필드 블룸필드 그 뒤에 나왔던 거죠. 45나노 그리고 3.2GHz 기본 속도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는 i7 960입니다. 뭐 이렇게 명령어 VTX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10도 지원을 합니다. 속도는 최대 4.1 정도까지 오버가 됐습니다. 버스 스피드 160 정도 제가 설정을 했고요. 4코어 8스레드로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이 됩니다. 메인보드는 MSI X58 프로, 보드성에서는 X58 프로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 CPU ZS는 X58 프로 E까지 또 써줬네요. MSI 기가바이트, 에즈락, 아수스 뭐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메이저급 회사들이죠. 그리고 X58 인텔 칩셋을 씁니다. 사우스 브릿지는 8280 1JR 인텔 사우스 브릿지를 쓰네요.
2011년도 3월 19일 바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 CPU가 나온 지는 15년 정도 됐어요. 예, i7 960이 나온 지는 2010년도, 2009년도 말 2010년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2010년도 초면 15년이 된 거죠. 15년이 됐는데 성능은 거의 i5 2500K가 비슷한 그런 성능입니다. 쓸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보고 있었죠. PCI Express 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CI Express 2.0 정도만 되면 가성비 보드로 성능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괜찮은 내부 버스 스피드입니다. 메모리 16기가 맞네요. 16기가를 달아줬어요. 1333 DDR3 4기가짜리 4개를 달아줬어요. 또 4기가짜리가 또 가성비예요. 8기가짜리는 거의 뭐 DDR3가 9,000원 정도 하는데요. 4기가짜리를 하면 한 5,000원? 5, 4, 20, 2만원이면 이렇게 16기가를 맞나요? 아니야. 5,000원부터 썼던 것 같은데요. 8기가 한 장짜리가 한 9,000원 정도 하고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기가짜리 4개면 한 16,000원, 1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졌죠. 메모리 가격이. 16기가 정도 되면 또 웬만큼 또 전급 3D 게임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D램 프리퀀시는 1600MHz 오버를 해서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스피드 1333 메가헤르츠 스피드를 가지는 메모리를 1600 1600 메가헤르츠로 오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MSI 지포스 GTX 660 GDDR5 2기가 모델입니다. 2기가 모델 좀 되면 사실 4K까지 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또 3D 게임 중급 배틀그라운드 정도까지도 한 60프레임 정도까지는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벤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저 벤치마크에서는 i7 960 CPU 성능을 i7 2600과 2600K 중간점으로 분석을 해주는데요. 뭐 그렇게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퍼런스에 i7 2600K를 넣어보면 거의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조금 2600K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뭐 크게 아쉽지 않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능. 패턴 이렇게 싱글과 멀티의 그런 성능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CPU는 멀티 성능은 높은데 싱글 성능이 낮아요. 아니면 어떤 CPU는 싱글 성능은 높은데 멀티 성능이 또 낮아요. 이런 서로 그 패턴이 다르면 느낌이 다른데
2600K, i7 2600K와 이 싱글과 멀티 성능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i7 1세대 i7 960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서 2600K가 떠올랐던 게 이런 여기 성능의 패턴이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의 패턴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스텔스 CPU를 한번 줘서 온도가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CPU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68도, 69도, 이 정도면 70도는 넘기겠네요. 70도. 좀 안 좋은 쿨러를 썼을 때 이 정도 하면 90도가 넘어갔었어요. 90도가 넘어갔었어요. 저는 90도 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그 쿨러가 없거나 쿨링이 안 되는 경우엔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한 최대로 뭐 100%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한 85도 그 정도 90도 이하로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90도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현재 CPU i7 960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성수가 26이 적용이 안 되고 24가 적용이 되네요. 평소에는 26도 적용이 됐는데 24로 계속 적용이 되네요. 3.8 정도 클럭 스피드, 26이 적용이 되면 4.1 정도, 최대 4.1 기가 CPU 오버클럭킹이 됐습니다. 현재 온도가 좀 지나고 나니까 76도까지 올라갔네요. 80도가 안 되는 아주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서도 80도가 안 되는 괜찮은 또 온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쿨러입니다. 쿨러를 잘 달아줘야 돼요. CPU의 체급에 따라서 CPU의 TDP 또 열 발생 상황에 따라서 쿨러를 잘 선택해 줘야지 이렇게 성능을 제대로 또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온도 특성을 봤습니다. 77도까지 올라갔네요. 어쨌든 한 뭐 1분, 2분 지나도 80도가 안 넘는 아주 괜찮은 온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온도가 또 금방 또 내려가죠. 쿨링 성능이 좋기 때문에 40도대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인터넷 동영상 재생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게임 성능도 디아블로 배틀그라운드를 실행시킴으로써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성능이 나올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앵클 존입니다. i7 1세대 현재 가성비 CPU입니다. 2만원에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되는 4기가까지 오버클럭킹이 되는 CPU입니다. i7 960 보드는 꽤 비싼 보드입니다. 이렇게 4기가까지 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부라든지 기본 성능이 충실한 X 58 칩셋을 달고 있는 그런 보드를 구해 왔는데요. X58 보드는 싸게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 35,000원, 3만원
싼 거는 3만원, 예, 그 정도에도 살 수가 3만원짜리는 없는 것 같고 3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대, 원래 메이저 X58 보드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합니다. 꽤 가격이 비싸죠. 근데 제가 중국 X58 보드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다음 테스트 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 해볼 거고요. 현재 메이저 보드 MSI X58 프로 보드를 가지고 i7 960 아주 맥시멈 성능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X58 칩셋 시리즈들이 그 보드들이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X58 다음이 X79, X79 다음이 X99잖아요. 그 계보로 있는 X 칩셋 보드들이에요. X가 들어가는 그런 칩셋을 X58, X79, X99 그 보드를 탑재한 보드들은 일단 기본은 해요. 상당히 보면 뛰어난 칩셋들의 이니셜로 X를 붙여줍니다.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Z 이상급의 그런 보드들이죠. 보통 H, B, 그 다음이 Z, 다음이 X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X 시리즈의 칩셋을 달고 나오는 보드들의 메이저 중고 보드들은 아직도 가격이 싸게는 5, 6만원도 하고요. 비싼 거는 X99 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가까이도 합니다. 중고 시장에서도요. 원래 걔네들이 원래 나올 때는 50만원씩 이렇게 했던 그런 보드들이거든요. 현재 X58 보드를 사용한 안본체 PC CPU는 i7 960입니다. CPU 자체는 그렇게 안 비싸요. 2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중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CPU이고요. 성능은 괜찮습니다. i7 2600K 중간 정도 성능이 되고요. 그래픽 카드 GTX 660 2기가 이렇게 괜찮은 성능의 그런 완본체 P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16기가로 올렸어요. 충분히 배그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가 16기가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그 게임은 좀 이따가 돌려볼 거고요. 지금은 인터넷 상황을 돌려볼 건데요. 사실 QHD는 요 전 동영상 완본체 PC에서 i5 760 CPU를 탑재한 완본체 PC 동영상에서 QHD는 완전 정복이 됐습니다. 거의 끊기지 않고 QHD가 i5 760과 GTX 750 Ti 1기가 그 조합으로 QHD는 아주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K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픽 카드가 GTX 660 2기가 모델이거든요. 2기가 정도 되면 4K를 노려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4K를 제대로 안 끊기고 보려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속도가
예, 받쳐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4K가 거의 25Mbps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이 동글이 실제적으로 저희 집에서 속도를 인터넷 속도를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최대 20Mbps를 지원했습니다. 최대. 예, 그렇기 때문에 QHD는 15Mbps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QHD는 완벽하게 이 동굴로 커버가 가능한데 4K는 동굴로 커버가 조금 안 됩니다. 가다가 끊깁니다. 그건 뭐 그래픽카드나 CPU 성능이 딸려서 끊기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속도가 딸리기 때문에 끊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런 장비들의 그 한계를 좀 알아가네요. 동글은 20Mbps, 저희 집에서 20Mbps 정도 최대 속도를 최대 속도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한다는 걸 제가 컴퓨터 성능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알트 D를 눌러서 그 성능을 와이파이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동영상 재생 성능은 4K부터 한번 보고 QH부터 보고 4K는 그냥 일단은 좀 그 네트워크가 느리더라도 한번 돌려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CPU i7 960은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그런 기술을 채용을 했습니다. 코어 하나당 스레드 두 개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멀티 성능이 거의 뭐 하이퍼 스레딩 적용 안 했을 때보다 거의 50% 이상 2배까지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상당한 수준으로 멀티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 적용된 CPU입니다. 이런 일반 사무 작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멀티 성능이 좋아지면 이렇게 갱신되는 윈도우즈 갱신되는 게 아주 빠르게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반적인 웹페이지 갱신 그렇게 속도가 답답하지 않는 상황이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코드 코어 되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하지 않았고 또 듀얼 코어라도 한 3.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크게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DDR2 2.2 뭐 3.0 기가헤르츠 CPU 속도 3.0 아래 그런 CPU들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크게 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스템의 능력치는 이런 사무용 PC 테스트 수준의 테스트보다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돌려보면서 좀 더 그 성능의 그런 상한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현재 4K 동영상을 보기 전에 앙칼준이 자주 봤던 GTA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4K 재생 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FHD 현재 FHD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자연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해상도도 4K 해상도 1080p 60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클준의 눈에서는 4K까지는 아니더라도 FHD 정도만 돼도 충분히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털, 뭐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HD에서 FHD였네요. 1080p FHD고 HD는 720p 60이고 QH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HD까지는 제 동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FHD나 QHD나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쨍하다는 느낌. 이렇게 그 FHD가 조금 이렇게 블루밍이 먹혀졌다면 QHD는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샤프니스, 샤프한 그런 엣지들이 샤프하게 날카로운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뽀사시하게 봐도 되는 상황이 있고 조금 이렇게 정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차이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FHD나 QHD나. 그런데 사실 4K는 QHD랑 그 차이를 또 그렇게 큰 화면을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FHD가 제일 그냥 적당한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HD라도 뭐 아쉽지 않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쨍한 걸 보고 싶다면 QHD. 어쨌든 뭐 더 정밀한 걸 볼 상황이 별로 없었지만 그 더 정밀한 걸 보려면 4K를 봐야겠죠. 그러면 QHD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4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K 2160p 60 4K. 좀 끊길 수 있어요. 동글 20mbps 그 최대치를 4K는 넘어서기 때문에 데이터 다운을 25mbp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끊기더라도 한번 보는 수준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한번 4K를 전환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되는 960 i7 960과 X58 칩셋을 탑재한 보드 성능과 그리고 그래픽카드 GDDR5 2기가를 탑재한 GTX 660 그런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또 4K가 자연스럽게 또 재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굴의 그런 인터넷 성능만 받쳐준다면 많이 끊기지 않고 재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금 끊기는 상황이었는데요. 대기 상황은 하드웨어, 완본체 PC가 문제가 아니고 통신 속도가 문제입니다. 유선 라인을 연결을 하면 좀 덜 끊기겠죠. 근데 동굴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맥시멈 내려받기 속도 한계가 20mbps인데 4K는 25mbps 정도는 돼줘야 돼요. 25mbps. 딱 그 20메가의 동글은 QHD가 딱 어떻게 보면 통신 속도로는 한계고요. 그래도 4K도 지금 가끔씩 끊기지 이제
괜찮게 또 이렇게 에,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4K 수준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성능의 그런 본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네트워크만 예, 좀 개선된다면 예, 4K도 끊기지 않고 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사실 동글이 예, 액면상으로는 20Mbps 그 이상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동글이 꽂혀 있는 예, USB 2.0은 500Mbps까지 또 전송 속도가 돼요. 그래서 USB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글도 꽤 100Mbps까지는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집에 그 네트워크 공유기 뭐 이런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100메가까지는 별로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최대로 했을 때 20메가, 조금씩 많이 나올 때는 30메가 근처까지도 예,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메가 bps를 이 동글 이 무선 와이파이 통신으로 내려받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끊기고 있는 거 보니까 최대한 지금 동굴이 자기 최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조그만 동굴이 100메가를 100메가 bps를 전송 속도를 가진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100메가 bps 정도면 4K 그 이상도 가능하죠. 예. 현재 이렇게 안 끊기는 거는 제가 볼 때 평균으로 봤을 때 25Mbps를 계속 꾸준하게 동굴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상하게 또 통신 상태가 좋네요. 예, 예. 근데 또 통신 상태가 좋다 그러더라도 컴퓨터가 좀 느리면 또 그 통신량을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내부 버스 같은 게 또 느리면. 하지만 현재 X58 칩셋을 탑재한 MSI X58 프로 이 보드는 성능에 문제없는 PCI 익스프레스 2.0을 지원합니다. 아주 4K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통신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전에 성능 테스트 했을 때는 동굴이 20Mbps 정도밖에 못 돌려주던데 오늘은 거의 한 30메가 정도로 계속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초반에 좀 끊겼지. 지금은 안정돼 가지고 괜찮게 지금 계속 연속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4K입니다. 여유는 없어요. 네트워크에 여유는 없어요. 네트워크 여유가 있으면 아, 네트워크 여유가 있으면 여기 빨간 선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의 4K를 동굴로 가지고 4K를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네트워크 속도 거의 30, 25, 30 정도 메가 bps 정도로 지금 동굴이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통신 상태가 좋아요.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 케이블이 좀 오래돼서 노화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기가 통신을 신청을 했는데 100Mbps도 거의 안 나와요. 유선으로 하면 한 최대로 했을 때 한 30Mbps 30Mbps 정도가 최대인 것 같은데 동굴로 하니까 또 더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도 4K가 초반에 한번 끊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잘 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4K를 어떻게 보면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4K를 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끊기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K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동굴이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예, 4K를 지금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끊기지 않고 초반에 한번 딱 끊기고 난 다음부터는 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스리딩을 지원하는 그런 CPU다 보니까 8, 4코어 8스레드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뭐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더라도 이 영상이 끊기지를 않아요. 예전에 듀얼 코어 아니면 인텔 코어 2 시리즈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다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러면 바로 그냥 영상이 툭툭툭 끊기잖아요. 그건 멀티 성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 i7 960은 오버클럭킹 4기가까지 되고,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 지원한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4K를 재생하면서도 다른 멀티 작업, 이런 마우스 인터럽트를 잘 처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상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예. 네트워크 여유는 없지만 그 네트워크 여유 안에서 4K를 최대한 지금 네트워크 그 능력 안에서 동글 지금 현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5 메가bps 아니면 조금 모자란 20 메가bps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해서 우리가 못 느끼게 지금 4K를 재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진짜 4K를 정말 정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QHD가 어려웠지 4K는 금방이네요. 그래픽 카드 GDDR5 2기가짜리 GTX 660 딱 달아주니까 2기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2기가를 딱 달아주니까 4K가 이렇게 또 재생이 됩니다. 그 격에 맞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4K를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는 CPU, 마더보드, 그래픽 카드, 램도 16기가죠. 이렇게 완벽하게 또 4K를 재생해주고 있습니다. 와, 엉클 존 입이 안 나무러지네요. 1세대 CPU만 봐도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참. 컴퓨터를 잘 이렇게 세팅을 잘 하고, 오버클럭킹이라든지 이런 부품들 간의 균형을 잘 잡아주면, 이렇게 4K도 1세대 CPU, 15년 전 CPU라도 충분히 4K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 동굴이 네트워크를 오야 이 정도면 계속 25Mbps를 내려받게 해주는 건데 동굴이 대단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현재 본체 완본체 PC는 성능은 4K를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네트워크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4K를 자연스럽게 몇 시간 되는 동안에도 뭐 한두 번 끊길 정도 한두 번 끊기는 거는 별 문제 없잖아요. 아예 하나도 안 끊기면 안 돼. 그런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한두 번 끊기는 정도 초반에 초반에 이제 버퍼를 좀 채울 정도 그 정도 된다면 충분히 동굴로도 4K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드네요. 제가 네트워크 상황이 라인 상황이 그렇게 꼭 좋은 라인 상황도 아닌데도 동굴만 가지고도 그러면 25Mbps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면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25Mbps가 안 들어오면 4K를 조금 우리가
우리 눈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조금 줄여가면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4K죠. 4K. 4K라고 딱 나와 있죠. 2160 P60 4K. 이 4K를 지금 마우스를 막 돌리고 다른 작업 인터럽트를 걸어도 이렇게 동영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동글로도 그리고 우리 집 30년 된 이 구리선으로도 이렇게 4K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는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통신 기술이 무선 통신 기술이 정말 현재 엉클준 완본치 PC i7 960 완본치 PC를 이렇게 4K를 잘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4K를 정복한 i7 960 한번 완본체로 만들어서 동영상 재생 성능을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좀 이따가 게임도 한번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가 오버클럭킹 대단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엉클준입니다. 자, 한번 또 게임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7 960 15년 전 CPU입니다. 아주 4기가까지 오버클럭킹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받아서 4코어 8스레드의 그런 뛰어난 멀티 성능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660 2기가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16기가를 달아줬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뭐 많이 준비했죠. 그럼 디아블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MSI 애프터버너를 실행하고요. 디아블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시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아블로가 이제 격에 안 맞는 그런 사양이 됐어요. 디아블로는 좀 어떻게 보면 저사양 PC 게이밍 PC 테스트용으로 적당한데요.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픽과 CPU의 사용률이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디아블로 60fps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아블로 정도는 그냥 CPU 한 뭐 20-30%, GPU 한 50% 이렇게 서로 널널하게 해도 디아블로 정도는 60프레임은 그냥 나오는 정도의 그런 성능이 됐어요. 그걸 i5 760 때도 그걸 느꼈죠. 디아블로가 조금 이제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사양이 됐습니다. i 시리즈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텔 코어 i 시리즈로 넘어오면서부터 그걸 느꼈는데요. 벌써 떠 있었네요. 여기 보면 대기방에서 디아블로가 CPU가 10%도 안 쓰고 있어요. GPU는 48%. 4기가 오버클럭킹을 했습니다. 최대 4.1기가까지도 되는데 디아블로에서는 4기가를 쓰고 있네요. 64fps. 게임 계속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디아블로 3입니다. 로딩 타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상태가 좋아서 금방금방 뜨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나왔습니다. 예. 보십시오. CPU가 10%밖에 안 써요. 예. GPU는 50% 정도밖에 안 써요. 예. 이제 디아블로 돌리기에는 성능이 넘친다는 거죠. 제가 할 때 디아블로 돌리기에는 너무 성능이 넘치네요. i7 960 4기가 오버클럭킹 한 상태고요. GPU GTX 660 2기가 모델입니다. 64fps 초기에 나오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80프레임, 100프레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금방 또 100프레임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엉클존이 오래된 컴퓨터 살리기 시리즈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세팅입니다. 보드도 좋고 CPU도 좋고 메모리도 가장 양이 많고 16기가 그래픽카드도 제일 성능이 좋은 660 GTX 660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게임 상황인데요. 65fps 평균 67, 68 이 정도 60프레임 후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CPU 성능을 거의 안 쓰고도 10% 정도만 쓰고도 65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CPU 성능을 50% 쓰고 뭐 100프레임 나오는 거랑 10% 쓰고 60프레임 나오는 거랑 뭐가 어떤 상황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60프레임이나 100프레임이나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45프레임 이상 넘어가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60프레임 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조금 이제 프레임이 높아지면 쨍하다는 느낌. 그 정도? 60프레임이나 70프레임, 80프레임, 90프레임 뭐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 옆에서 안 볼까요? 64프레임. 프레임이 오히려 성능이 좋은데 10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그 대신 CPU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GPU 사용률이 떨어졌어요. 뭔가 OS에서 조절하는 게 있나 봐요. 무조건 하고 다 그 성능을 다 뽑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능이 좋은 PC를 조금 굳이 그렇게 낮은 그런 사양의 그런 낮은 사양을 요구하는 라이트한 게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돌리나 봐요. 그 하드웨어를. 좀 그렇게 안 돌려도 뭐 60프레임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거의 지금 CPU, GPU가 거의 놀고 있어요. CPU는 10%도 안 되고 GPU는 5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게임이 너무 라이트해서 그 이 PC 성능을 제대로 다 안 써도 그냥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디아블로 테스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는 이제 아래로 두고 배그나 그 중상급 그런 게임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아블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료. 이제 배틀그라운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PUBG 배틀그라운드.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뭔가 할만할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현재 i7 960 15년 된 CPU를 탑재한 완본체 PC의 성능을 제대로 한번 달려볼
그런 게임.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는 끝났습니다. 또 누르면 스테이스 테스트 되죠. 배틀그라운드가 백단에서 지금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4K에서 정말 오늘 동글의 엄청난 활약으로 4K에서 정말 끊김없이 4K를 감상할 수 있는 4K 또 한 번의 또 정복기를 썼습니다. i7 960. 나머지 시스템들도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던 거죠. 배틀그라운드 백단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뭐 반응이 없네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떴습니다. 드디어 배틀그라운드 진금 성불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실 배틀그라운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돌리면 워전도 돌릴 수 있을 거고, GTA5 최신판도 돌릴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뭐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죠. 중상급 게임들, 레드 데드 리뎀션, 뭐 툼레이더 최신 버전, 레이싱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또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엘든 링. 떴습니다. 대기방에서 GPU 94%, 93% 쓰고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네요. CPU 46%, 50% 조금 아래. 둘이 매칭이 괜찮아요. i7 960 그리고 GTX 660 2기가 모델 매칭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그래픽 카드가 여유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39fps가 나오고 있네요. 뭐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본 그런 완본체 PC, 오래된 PC 중에서 40프레임 가까이 또 이렇게 또 대기방에서 찍힌 거는 또 현재 완본체 960 i7 960 CPU를 탑재한 이 완본체가 또 처음이네요. 나날이 또 성능을 또 개선해가고 있네요. 야, 4기가 오버클럭킹이 대단한 거예요. 뭐, 4코어 8스레드에서 4기가니까, 멀티 성능이 엄청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또, 그리고 CPU 성능이 그만큼 또, 여유가 있어졌어요. 58%, 기존의 i5, i5 760도 거의 100% 치면서 버텼었죠. 그런데 i7 960은 하이퍼 스레딩과 오버클럭킹 4기가 오버클럭킹으로 99%또 차네요. 99%또 차네. 83%. 어쨌든 여유가 좀 있습니다. CPU가. 그러면 훈련장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으로 들어갔을 때 좀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네트워크 지연 현상 발생이 안 일어나야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양한 동작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확실히 기존의 그런 완본체들 PC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CPU i7 960은 오버클럭킹 4기가로 한번,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멀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닫기를 눌렀을 때 바로 닫아져야 돼요. 야,
그런데 여전히 또 CPU는 100%네요. 60fps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FPS는 높아요. 와, 배그 FHD 60fps를 달성했습니다. 예, 예. 자연스러운데요? 확실히 60fps는 자연스러워요. 오메. 와, 깜놀, 깜놀. 와, 60fps 배그가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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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놀입니다. 깜놀.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성능이 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60fps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한 50fps, 50 후반대, 예, 중후반, 55, 좀 많이 나오면 60 정도 나오고, 여기 사람 많은 데서도 여기서는 총 쏘고 그러거든요. 여기 오늘 사람이 별로 없나? 오늘 사람이 현재 엉클존 녹화 중일 때는 사람이 많이 없나 보네요. 확실히 50프레임 후반 60프레임 정도 나와주니까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게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네요. 총을 쏘더라도 50프레임대 40프레임 후반은 유지해주니까 하위 뭐 40프레임대는 유지해주니까 끊긴다는 느낌은 거의 없네요. 자연스럽습니다. 아하. CPU 사용률은 90%대입니다. 엄청나게 배그가 CPU 사용을 많이 해요. CPU 성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네요. CPU 성능을 평균 50%로 만들려면 세대를 좀 더. 오야 360도 백으로 돌았어. 한간 쪽으로 나왔어요. 한간 이제 또 길을 달려볼게요. 한간 길을 달려볼게요. 60프레임, 한강 길을 달릴 때는 60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70프레임도 나오네. 80프레임. 80프레임까지 나오네. 확실히 총 쏘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프레임이 45프레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평균 한 60프레임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게임 즐기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가운데서는 68프레임, 67프레임, 70프레임. 좀 사람 많고 총 쏘는 데서는 45프레임, 40프레임 후반. 평균으로 보면 한 60프레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배그를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을 그런 사양이 된 것 같아요. 나가서 한번 타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없나? 여기 가면 낙하산 탈 수 있죠? 낙하산 탈 때 낙하산 타고 있어요. 낙하산 탈 때
47, 46, 43, 41. 예, 여기쯤 되면 그릴 게 많아져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죠. 70% CPU 사용률. 예, 70% CPU 사용률. 요 정도 되니까 또 70 FPS, 73% CPU 사용률. 충분히 또 바닥 아스팔트가 오돌토돌한 것까지 다 보이네요. 와, FHD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렇게 한가한 쪽에 한번 떨어져 와 봤습니다. CPU도 또 여유를 좀 찾았어요. 70%대 여유가 있고, 프레임이 85%, 85 FPS 정도 나오고 있네요. GPU가 좀 널널해요. GPU 성능이 조금 CPU보다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아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PC로 i7 960 이 PC로 현재 세팅으로 충분히 배그를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니까 또 CPU 사용률이 내려갔네요. 로딩 같은 초기에 할 때는 CPU 사용률이 100% 가까이 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CPU 사용률이 정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60 FPS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호. 너무 뛰어가려니까 좀 힘드네. 너무 뛰어가려니까 힘드네. 탈 것 없나? 탈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딱, 엉클준이 원하는 퍼센트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 60프레임 정도의 GPU 사용률이 90% 정도 되고, CPU 사용률이 30, 40 정도 되고, 조금 GPU가 여유가 있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좀 제가 GPU를 좀 좋은 걸로 붙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죠. 2기가대 그래픽 카드면 충분히 배그를 즐길 수 있습니다. 660, 760 Ti 뭐 이 정도. 950, 950도 좋죠. 950도 좋아요. 차가 없네요. 여기 차가 없네. 이렇게 i7 960을 사용해서 배그에서 6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오면서 CPU 사용률도 100%안 치면서 한 60%, 50%의 사용률을 보이면서 온도도 한 70도, 73도. 참 적당한 온도죠. CPU 사용하기에. 엉클준이 괜찮은 또 완본체 PC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완전 가성비는 아니에요. 이 완부채 PC는 CPU는 2만원, 예, i7 960 2만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요. 예, 보드가 비싸요. 보드가 X58 보드인데 메이저 보드예요. X58 메이저 보드. 예, 하지만 이 메이저 보드가 MSI에서 나온 X58 프로인데요. 예, i7 에 특화돼서 최적화됐다고 하네요. 예. X58 보드도 상당히 성능이 좋네요. X58 보드 가성비 좋아요. 예. 예. X79도 성능이 좋아서 가성비로 좋은데 DDR3 시스템이고 X99는 DDR4니까 가성비보다는 성능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근데 X58이 좀 오래됐지만 예, 가격이 싼 걸 생각하면 찐 가성비로는 X58이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과 가격을 둘 다 가져가려면 X79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성능을 좀 가져가려면 DDR4로 넘어가가지고 X99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X58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1세대 i7도 살아 있고요. 제온 쪽으로도 또 있습니다. 예. 예, 제온 쪽은 다음에 한번 다음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X58 아직 살아있네. 엉클준 i7 960 CPU를 가지고 배그 60fps FHD 자연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사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4K도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예. 앞으로 점점 또 성능이 높아져 갈 건데요. 예. 또 다양한 또 게임을 할 수 있으면 또 해보기도 할 거고요. 예. 다양한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좀 오래됐지만 한 15년 이제 15년 1세대가 15년이 됐죠. 15년 정도 된 CPU들을 또 뭐 10년 이 정도 되는 CPU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엉클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7 960 4기가 오버 4K 정복하였습니다. 예. 배그 60fps 정복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2체급 정복을 한 i7 960입니다. 예.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i7 2500과 2600과 i7 2600K의 중간쯤 되는 능력을 가지는 CPU인데요. 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보드만 좀 X58 좀 괜찮은 보드를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또 가성비로 갈 수도 있고요. 괜찮은 또 성능의 CPU임을 증명했습니다. 15년 지났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1세대 i7 960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엉클준스 테크앤아트TV, 엉클준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